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전 요새 무척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떤 찬반을 따지는 분들이 참 많이 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여서 좀 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이런 요지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3월 9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까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요. 집값 급락에 서울서 내 집 마련 기간 19년에서 12년으로 단축이 됐다.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기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이런 단축되는 데이터가 나올 때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안 사요. 이 진짜 이거 맞아요, 여러분.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때 집을 사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삽니다. 이게 약간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제가 쭉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현장에 계신 분이랑 그리고 이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론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론도 필요하니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좀 현장을 많이 좀 의존을 하는 편인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장이 지난 한 1년 동안에 너무 심하게 안 좋았거든요. 역사에서 되풀이 될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와닿으실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장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 없이 또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니까 시장이 좋아집니다. 생기가 돕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론을 보시는 분들은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도 당장 뭐가 이렇게 좋아진 건 없어요. 1월 달에 거래량이 1410몇 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600건대에서 2배 넘게 늘은 거지만 평균 거래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0건이 넘어요. 5,500에서 6,000건 사이란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진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로 물건이 안 팔리다가 물건이 팔리기 시작한 거는 팩트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딴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현장에 나가시거나 전화를 돌려보시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단지는 아직이던데? 중요한 게 이거죠. 아직인 거냐 아니면 거기서 끝인 거냐. 그리고 데드캣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래를 맞추라는 거니까 누구 말을 믿기보다는 아, 이건 미래의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동네는 아직 아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인데 600건에서 1,400건 올라왔어요. 이번 달엔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직 옛날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거래량인데 모든 부동산이 다 팔리고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을 제가 잡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는 팔려야 25개 구에서 적절히 거래가 요새 아파트 사고 팔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뜻인데 이게 2,000건도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많은 구가 손가락을 빨고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체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나고 있냐면 저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11월 달에도 의심을 했고, 12월 달에도 의심을 했고, 1월 달에도 의심을 했고, 2월 달에도 의심을 했고,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꽤 오랜 시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팔리면서 거래가 되면서 이 현상이 놀랍게도 퍼지고 있어요. 인천, 경기도, 서울 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광역시랑 지방도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강력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절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부동산이 좋다는 게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데,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시장이죠. 왜냐면 이 집을 내가 씹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집인데, 거주하는 집 외에는 세입자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이게 나중에 처분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냥 세금만 내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은 그나마 팔리는 시장으로 변한 건데, 이게 온도차가 있어요. 그나마 팔리기 시작한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급매가 다 끝난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초급매가 다 끝나고 이제 호가를 겨우겨우 올리는 시장이 있고, 심지어 호가가 높은 올라간 가격에 팔리는 단지, 올라가고 있는 단지도 정말 전국에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현상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 이게 퍼지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네가 봤을 때 데드캣이 아니냐? 데드캣인지 아닌지는 전 역사적 통계를 보고 많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역사를 봤을 때, 역사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역사적으로 거래량이 2,000건 밑으로 내려가서 반년 이상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2,000건 밑으로 서울 거래량이 내려가서 6개월 이상, 반년, 솔직히 그거보다 짧아요. 반년 이상을 지속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 다음에 거래량이 살아나면 사람들은 집을 꽤 많이 삽니다. 왜냐면 못 샀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생각해 보시면 데드캣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500건, 600건, 700건, 800건 갔다가 1,400건 아니면 1,500건 갔다가 다시 1,000건, 800건, 700건, 600건이에요. 야, 그런데 네 말대로 거래량이 그러면 데드캣이 아니라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이미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이 시장 모형 형태는 거래가 동반이 되면 초급매가 팔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집값이 내려갔던 이유가 집을 가진 사람이 팔지 않으면 파산을 택해야 될 정도로 극도로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집주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약 4주 전부터 전세 계약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월세가율이 나와요. KB에서 월간 지표로 월세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월세 다 올라가고 있는 지 아시잖아요. 지금 한동안 월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어딘지 혹시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월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월세가 점점 멈춰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르고 있고, 당연히 인천도 오르고 있고, 서울은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경기도는 월세가 오르는 게 멈췄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그 지역을 약간 비례해서 안 나가던 전세나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회전을 하고요. 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리스크를 껴왔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야말로 시장에 나가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바라보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누가 뭐 늦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 같은 사람들이야 이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먼저 가서 누구보다 좋은 타이밍에 나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 제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노력을 한 대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문직이 있으시고 내 직장이 있으시고 부동산 거래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지금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반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제가 보시면 2022년도 시장을 대해서 제가 왜 놀랐냐면, 놀랐어요. 저는 국제금융위기 때는 시장에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저는 IMF 때는 시장이 없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젊었다고 해야 되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22년도 같은 시장은 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데이터가 참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 시장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어긋났다고 해서 부동산이란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게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움직이는 시장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합해 봤을 때 지금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요새 좀 많이 나뉘잖아요. 장기간 하락한다, 아직 멀었다, 더 하락한다, 아니면 이제 바닥 찍었다, 아니면 이제 반등한다. 되게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좀 많이 나다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래량이 많을 때가,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 파악이 쉽고요. 거래량이 적을수록 현장에 나가야 좀 이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지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니는 그 경험만으로. 지금이 참 그럴 때거든요. 제가 뭐 저랑 같이 다니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데이터를 쓰든 뭐든 이거 다 됐고 나가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지금은. 아직 충분히 나가서 다니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또 반등하고 올라가면은 그때 또 우리는 우르르 나가거든요. 이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돈을 내라, 아니면 나가서 무슨 돈을 써라, 나가서 집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미디어를 보고 누구를 믿고 쟤를 안 믿고 이거 말고 지금은 정말 나가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지금 웬만한 사람이면 저보다 현장에 많이 나가보기 어렵거든요.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것만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많이 다녀도 뭐 경험이나 실력차가 있겠지만, 제가 쭉 다녀봐서 지금 데이터를 오늘 취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거의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취합하면서 쭉 느꼈을 때 그 느낀 바를 자료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영상으로. 근데 제가 느낀 시장은 그래요. 아까 앞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 지금 집을 살 계획이나 팔 계획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봐도 전월세의 거래량이 줄고 있고 매매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시장이 약간 달라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는 거래량에서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지금 뭔가 느껴지는 바가 없다면 나가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분명히 약간 가성비가 나오는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